2022년 3월 17일 낮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기록을 한번 남겨보려고 합니다. 허경영 총재님께서 언제 대통령이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 일단 또 기록을 남기고 또 그 이후에는 또 그 나름대로 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일단은 그때까지 시간 나는 대로 내가 영상 기록을 남깁니다. 오늘이 3월 17일 목요일이고 한데 이거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지만은 입추, 처서, 백로, 추분, 한로가 10월 초순쯤 되는데 한로 지나고 상강쯤 되면서부터 10월 중순이에요. 상강은 10월 한 23일 정도 되죠. 그 다음에 입동이고 그래 되는데 그때쯤 되면은 10월 중순이에요. 그때부터 3월 중순까지 그러니까 10월 중순이니까 10월 15일로 잡으면은 11월, 12월, 1월, 2월, 3월 딱 5개월간 그러니까 1년 12달 중에서 5개월간은 내가 굉장히 정말 고통스럽게 지냅니다.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첫째 손이 이제 갈라지니까 여기서 일을 좀 험한 일을 하다 보니까 손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반창고는 늘 가져다녀야 돼요. 늘 반창고가 떨어져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갈라진데 딱 짜매야 되니까. 일회용 데일밴드는 너무 감당이 불감당이고 이래 돼서 테이프를 감아야 되고 와세린 같은 거는 늘 발라야 되고 제일 심할 때가 소환대한 주일 때가 그때가 제일 심하죠. 근데 10월 중순 딱 들어서면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3월 한 중순쯤 되니까 이런 현상이 없어지네요. 이제는 테이프도 없어도 되고 와세린이라 바세린이라 그러지. 이게 이제 없어도 되고 하니까 정말 사람 살 것 같습니다. 늘 어떨 때는 요즘에는 약국을 문을 좀 일찍 닫는 것 같더라고요. 한 7시 반쯤 가면은 약국에 대체로 문이 닫혀 있어요. 그래서 참 반창고 사는 것도 힘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손이 안 갈라지니까 손끝머리하고 발끝머리 안 갈라지니까 그거는 좋은데 이제 요때가 좀 되면은 경칩이 3월 초순이단 말이에요. 입춘 우수 다음에 경칩 그 다음에 춘분인데 지금 춘분을 향해서 가고 있죠. 춘분이 다음 주 21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4일 뒤에는 이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은 춘분이 되죠. 그리고 3월 경칩 다음에 춘분인데 경칩 전후로 해서 이래 보면은 이제 곤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풀도 자라고 또 거미 같은 이런 것이 많이 나와요. 거미라면은 참 우리 회사에 내가 또 참 하여튼 그런 곤충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이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이게 관리를 하는데 뭐 이게 뭐야 뒤에 보면은 우리 회사 뒤에 보면은 그 뭐야 뒷뜰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뒷뜰 거기 이제 뭐 그것도 잡초 같은 거 뭐 나무 관리도 좀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뜰 관리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면 이제 풀이 막 자라고 있어요. 지금 이제 쑥 같은 거는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올라와 있고 이런데 그거 이제 한 2월 달쯤 되니까 입춘 지나고부터 이게 조금씩 좀 크는 것 같더라고 풀이. 그래가지고 어제 아닌가 한 이틀 전에 마당을 쭉 이렇게 한번 보니까 그 뒷뜰을 보니까 풀이 제법 이렇게 좀 크더라고. 근데 그거를 지금 이렇게 딱 제거를 안 하면은, 정리를 안 하면은 나중에 되면은 뭐 5월달, 6월달, 7월달 되면은 엄청 커집니다. 사람 거기 풀이 한 배꼽까지는 와요. 배꼽보다 더 와요. 이렇게 보면은 막 그래가지고 거기 엄청 막 팍팍 자라거든요. 그러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5월, 6월, 7월, 뭐 8월 달까지 보면은 이게 막 풀이 엄청 자랍니다. 자라게 되면은 이제 에어컨 실외기가 그 바깥에 이제 그 뜰에 있는데 거기 이제 그 풀이 자라가지고 실외기를 감아버리면은 실외기 고장이 나가지고 한번 수리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원인을 몰랐는데 보니까 잡초 이런 것이 막 그 마음대로 막 자라가지고 그것이 실외기 속에 감겨버려요. 그래서 그게 작동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내가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풀이 전혀 자라지 않게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초제를 이제 뭐 난 쓰지는 않았는데 하여튼간에 풀이 이제 거기에 뜰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데 그러니까 한 2월달 이래 좀 2월달 지나서 보니까 좀 풀이 자라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어제 한 달 좀 지났잖아요. 이 한 달 한 2월 초고 한 달 한 열흘 정도 되니까 제법 풀이 자랐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삽 가져가가지고 아주 이제 지금은 못 알아올 때니까 삽으로 뿌리채 파가지고 다 이렇게 하나도 이제 풀 한 포기도 없도록 딱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는 깨끗해야 된다고. 내가 하는 일이 그래요. 그래 그걸 보면서 내가 느꼈던 것이 뭐냐니까 풀이 자랄 때까지는 놔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한 열흘 정도. 그러니까 풀밭에 풀이 막 엉성하게 자랐어. 그리고 그걸 지금 현재 제거를 하지 않으면은 딱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여름 되면은 막 엉망진창입니다. 거기에 막 풀이 막 아까도 말했지만은 배꼽까지 막 가슴까지 이렇게 올라오고 거기 되면은 또 많은 이제 벌레들도 많이 생기고 거미줄이 막 생기게 되면은 그게 엉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정리를 했는데 한번 못 와가지고 딱 날 잡아서 싹 정리를 해버렸다고. 그러니까 한 풀이도 없지. 지금 그거 보면서 이제 풀 조그만한 것도 하나도 없이 싹 정리해버렸다고. 그렇게 하듯이 우리나라 지금 정치판을 이래 딱 보면은 하늘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눴다가 진짜 쉽게 말해서 만땅구 딱 찼었을 때 확 정리를 하지 않을까 이 생각도 좀 들어요. 원리가 뭐 그런 것도 있고 집에 있는 그 뭐야 우리 집 정리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집에 그 뭐 얼마 전인가 몇 년 됐죠. 그때 한 10년 한 20년 정도 책 사놓은 게 많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그거는 딱 평수가 딱 정해져 있는데 책이 자꾸 이제 10년 20년 동안 책을 사 모으니까 놔둘 데가 없는 거예요. 책을.
그래가지고 뭐 거실에도 놔두고 뭐 베란다도 놔두고 막 이렇게 해봐도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아깝지만은 또 잘 안 보는 것도 많아요. 사놓기만 하고 샀을 때는 보는데 그걸 자꾸 10년 20년 놔두니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한번 날 잡아서 진짜 꼭 필요한 책만 놔두고 싹 다 버려버렸어요. 그때 한번 대청소를 해버렸어요. 그냥 리아가로 그냥 몇 수레를 실으다가 버렸습니다. 그냥 아마 큰 책방 가서 팔아도 되는데 뭐 팔로 갈 시간도 없고 그냥 그 아파트 저기 폐기 이제 뭐라 그러나 종이 빈박스 종이 그 버리는 날이 있어요. 박스 버리는 날에가 책도 같이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한꺼번에 못 와가지고 한꺼번에 왕창 청소해버렸는데 우리나라 정치판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꺼번에 못 와가지고 말이야. 정말 그 우리나라 지도자 정신교육대 갈 사람들 한 3,000명 싹 못 와가지고 한 방에 싹 정리해버렸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천지에서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말이 좀 많이 길었는데 그래 봐요. 지금 제일 큰 화두는 그렇죠. 지금 무엇보다도 지금 허경영 총재님께서 반전을 통해서 이제 당선이 된다 그렇게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신다 그랬는데 그 반전이 뭐 끝나버렸는지 안 그러면 그 반전이 남아있는 건지 뭐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전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질문하는 것도 좀 조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 과연 뭐 제일 참 알고 싶은 게 이렇죠. 그 윤석열 씨가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 뭐 4개월 이내로 탄핵이 될 것인가? 이것이 제일 정말 그래 될 것인가? 그래가지고 5월 10일 날 그 뭐 윤석열 그 당선자가 취임을 한다고 하면은 4개월 같으면 9월 10일이잖아요. 뭐 탄핵을 받았을 때 국회에 탄핵을 받았을 때에 탄핵 가기 전에 이미 뭐 자기가 막 사표를 써버리든지 그게 제일 좋았죠. 그 당시에 그 박근혜 18대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2016년 그때 10월달 11월달부터 데모가 심했다고 광화문에서 그럴 때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냥 탄핵 받기 전에 그냥 조용히 막 사표 쏘고 나와버리라. 그러면은 감옥살이도 안 하고 뭐 연금도 받고 다 좋다. 그런 이야기가 그 패널들끼리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고. 근데 결국 이제 국회에서 탄핵이 되고 탄핵이 됐어도 사표를 쓰면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뭐 그랬으면은 이제 뭐 검찰청에 분리 다니고 또 재판장님한테 뭐 대통령으로 볼 때 재판장님이야 권력 서열로 보면은 새까맣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수갑 차고 포성 왔다 갔다 이제 그 재판 받고 그런 좀 아주 그 참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지 않았을까 그런 말이 있었다고 그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 받기 전에 그냥 조용하게 사표 쏘고 놓았나 이제 이랬는데 윤석열 씨가 만약에 이제 그런 일이 있다면은 탄핵 받기 전에 조용히 사표 쏘고 놓는 게 잘 낫느냐 이 생각도 들어요. 그래 되면은 이제 재선거가 빨라지게 되고 만약에 이제 좀 그냥 뭐 계속 뭐 자기가 5년 동안 계속 한다 이러면은 참 끔찍한 일인데 솔직한 말로 그러면은 정말 그 앞으로 60개월을 이제 2027년까지 기다려야 된다고요. 그랬는데 정말 그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그 준비가 되어 있는 대통령이 나와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준비가 안 된 사람이 대통령이 된 거라고. 준비가 안 된 상태단 말이에요. 얼떨떨결에 국민이 키운 대통령, 뭐 국민이 키운 윤석열이라면은 국민이 버려버리면은 또 자기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
정대택 씨라고, 참 정대택 씨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와, 이거 뭐 그 상당히 기분이 참 그럴 겁니다. 그분이 참 나도 이 말 하는 것도 참 진짜 조심스러워지는데, 그거는 뭐 없는 사실이 아니고 정대택 씨 하는 말을 내가 그대로 옮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크로비스타 지금 삼풍백화점 무너진 그 자리에서 그 당시에 윤석열 씨가 이제 장가가기 전이에요. 김건희 씨하고 장가가기 전에 이미 동거 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그거 동거라기보다는 성상납을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뇌물의 일종 아니에요. 뇌물은 돈도 뇌물이지.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물건도 사고 뭐도 사고 많이도 하잖아요. 자기 뭐 필요한 거 싹 쓰기도 하는데 뇌물 받아서 그러는 건데, 성매매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여하튼 간에 매춘부를 불러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도 매매잖아. 그런데 성상납을 이제 받고 있다. 그것도 뇌물의 일종이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고발을 했다고, 정대택 씨가. 이제 그런 것이 이제 대검에도 이제 고발하고 위에 다른 법무부 감찰실인가 거기도 고발하고 그랬어요. 정대택 씨라고. 그러니까 이제 빨리 결혼을 하게 됐다. 이거는 대충 그거는 확인된 사실인데 참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그렇네요. 앞으로 대통령 돼가지고 유튜브도 건전한다 이렇게 되면은 나도 참 그렇네요. 근데 이거는 정대택 씨가 밝혀놓은 거를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지금 열린공감TV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참 진짜 검찰공화국 시대가 된다 이러면은 언론 표현 양심 뭐라 그러나 그런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들어요. 지금 어제 3월 16일 날 청와대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하고 윤석열 당선자하고 만남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취소가 되어 버렸죠. 그래 할 때 그 전에 이제 권성동이라고 이분이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근무했던 분이고, 국회의원도 올해 지금도 국회의원이죠. 강원도에서 좀 그래도 좀 이렇게 파워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권성동 의원이 하는 말이 이명박 대통령 사면을 요구하면서 또 이제 김경수도 이제 같이 이렇게 사면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하고, 또 김오수 현재 이제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을 이제 내려온나, 임기 지금 한 지가 몇 달 안 돼요. 몇 달 안 되는데 한 6개월 되는가 모르겠네요. 그런데 새 정부 들었으니까 이제 내려온나.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이제 그런 말을 하니까 벌써 해동 자체가 지금 이제 안 되고 있잖아요. 새로운 날짜를 잡는데 벌써 이것이 하나의 징조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겠느냐고. 민주당 의원 180명이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여기는 또 정권을 잡았으니까 가만히 안 있을 거고, 죽어나는 거는 조조군사라고, 죽어나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죽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이제 겪는 과정이 정말 힘들어진다고. 벌써 그런 정도가 나타나는데, 하면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에 벌써 그랬는데, 취임을 진짜 됐다 할 때는 죽어나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죽어날 것 같아요. 지금 어떠한 경로를 겪어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참 대통령이 되어 갈까, 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건데, 이제는 내가 금년 3구 대선 전만 하더라도
내가 외부의 흐름에 대해서는 별로 내가 생각을 안 했고, 총재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내적으로 판단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대통령이 된다를 이제 확신을 했는데, 이제는 외적인 흐름을 보고 내가 확신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좀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태가 지금 이제 거의 뭐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전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지금 미국에서 큰 문제가 있었다고. 뭐냐니까 힐러리 전 국무장관이 러시아 스캔들을,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이렇게 러시아에서 성매매 뭐 한 사건을 그 이제 푸틴이 알고 거기서 약점이 잡혀서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행세를 바르게 못할 것이다. 이제 이래가지고 탄핵을 당하고 그렇게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이 되진 않았지만은 그런 것이 전부 다 이제 힐러리가 조작한 거다. 그리고 도청했고, 미국 백악관도 도청하고, 트럼프가 당선자 시절에 그 자기가 살던 그 트럼프 타운인가? 트럼프 호텔인가요? 거기서 도청을 했고, 이 모든 것이 이제 존 드럼 특검에 의해서 그 당시에 저 법무부 장관이 박인가 그래요. 그게 법무부 장관이 이제 특검을 하는 데고 별 시킨 사람이 존 드럼이라고. 존 드럼이 이제 그걸 다 밝혀냈다고. 밝혀내면은 낸 결과가 뭐냐 하니까 힐러리를 이제 이거는 구속을 안 시킬 수가 없다고 지금. 이제. 근데 힐러리가 하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힐러리가 벌써 뭐 관타나모 끌려가서 죽었다는 말도 전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지금 살아서 밖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주요 언론에서 그거를 한 3주 전만 하더라도 달았다고. 달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그 전쟁이 아니지, 러시아로 봐서는 군사작전으로 인해가지고 그것이 좀 수면하에 들어가 버리는데, 그것이 다시 밝혀질 것 같아요. 이제 그래 되면은, 거기는 오바마도 개입돼 있고, 바이든도 자유스럽지 못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그 우리나라 그 대선에, 3구 대선에 엄청난 부정이 있었는데, 이거는 기존 언론에서는 지금 이제 입을 딱 닫고 있다고.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 잡초 같은 그런 세력이 이빨로 자랐을 때 한꺼번에 싹 이렇게 정리를 하듯이 거기 우리나라 언론뿐만 아니라 세계 언론, 미국의 특유 언론들, 트럼프가 그 러시아 스캔들이 그 주인공이 아닌데도 러시아 스캔들을 일으킨 것처럼 이렇게 탄핵으로 몰아갔던데 동참한 그 미국 언론들, 이런 것도 같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과연 이제 정말 인류의 희망이고 우리나라의 희망이신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거쳐서 대통령이 돼 나갈 것인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데 미국 대선의 엄청난 부정사건, 이게 언젠간 터진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4.15 총선의 부정, 그리고 작년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4.7 선거의 부정, 그리고 이번에 금년 대선에서도의 부정, 언론 방송의 그 행포, 이런 것이 언젠간 터진다 이 말이에요. 터졌을 때에 미국이 터질 때 같이 터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 뭐 시간이 끝나가지고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원들이 한꺼번에 확 터질 때 터질 것 같다.